안녕하세요. 본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미분 적분학 교재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고 해설하는 보충 강의입니다. 온라인 강의 시청에 앞서서 먼저 교재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스마트 캠퍼스 우리 강좌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집합 단원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먼저 간단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집합은 특히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때 익숙하게 배우셨던 내용이라서 더 부담이 적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집합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대상의 모임이고요. 여기서 명확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집합을 정의하고 나면 두 집합 혹은 세 집합, 여러 집합 사이에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미 알고 계시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곱집합도 들어보신 분 혹은 배우신 분 계실 거예요. 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잘 알고 계시기도 하니까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곱집합도 교재에 잘 나와 있지만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좌표 평면의 순서쌍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가 x, y 평면에 1,2 이런 점 얘기하면 어딘지 그림으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듯이 이런 우리 XY 평면에 있는 순서쌍을 머리에 두시고 곱집합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순서가 중요하고요. A, B와 B, A는 서로 다른 거고 A, B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곱집합 A, 곱집합 B인데요. 첫 번째에 놓이는 A는 이 첫 번째 집합 A에서 가져와야 하고 두 번째 놓이는 B는 두 번째 집합 B에서 가져와야 하고요. 주의사항은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져와야 하고 또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져와야 해서 이 경우의 수가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 A 곱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집합이라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외우셔야 하는 기호가 바로 이렇게 굵게 쓴 N, G, Q, R, C인데요. N은 이제 우리 자연수, 우리 1, 2, 3, 4, 5 우리가 잘 알고 계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개수를 셀 때 쓰는 그 숫자 모음 있죠?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두껍게 쓴 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대로 아셔야 되고 G는 정수, Q는 유리수, R은 실수, C는 복소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외우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복소수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실수 더하기 I 곱하기 또 다른 실수 같은 실수여도 되긴 하고 어쨌든 실수 더하기 I 곱하기 실수 형태를 갖는 원소들의 갖는 원소들을 모은 것이 복소수죠. 여기서 I라는 기호는 여기 나오듯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가상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미 익숙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을 때 부담 없이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번에 2번인데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위주로 골라서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보충 강의 게시판, 네, 우리 스마트 캠퍼스 우리 보충 강의 게시판에 Q&A 항목에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난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라는 문제이죠. 네, 이거 보시면 y는 3에서 7 사이에 여기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우리 실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그런 3과 7 사이에 있으면서 어때요? 이 y가 자연수인 그런 y들을 모으라는 명령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y가 3에서 7 사이니까 2y는요? 6에서 14죠. 그리고 뭐예요? 2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 우리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두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과 14 사이에 6과 14를 포함하고 6과 14 사이에 있는 그런 자연수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2y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6, 7, 8, 9, 10, 11, 12, 13, 14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y를 모아야 되니까 2y를 모으는 게 아니라 y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y는 3, 3.5, 4, 4.5, 5, 5.5, 6, 6.5,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집합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3, 3.5, 4, 4.5 네, 여기 우리 구한 y들을 가능한 y들을 다 써주면 되겠죠. 6.5, 7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이 문제를 처음 보고 그냥 이렇게 y가 3에서 7 사이고 뭔가 자연수? 그러면은 주의사항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y는 3, 4, 5, 6, 7 이렇게 쓰고서 그러면은 2y라는 게 있네? 그럼 b는 이렇게 6, 8, 10 이런 식으로 12, 14인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를 모아라. 어떤 y냐면 3과 7 사이에 이제 3과 7 둘 다 포함하면서 어때요? 3과 7 사이에 있으면서 2배 자연수가 되는 그런 y들을 모아라. 이런 명령이니까 우리 여기 처음 풀어드린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2번에 1번 다음 집합을 평면 위에 표시하여라. 이게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음 단원에 그러니까 1장 2절에 정확히 정의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게 뭐예요? 0과 1 사이에 경계를 포함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집합인 거죠. 이게 수직선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집합인데 두 집합의 곱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뭐냐면 곱집합이니까 어때요? 어떤 순서쌍들의 모임이 되는데요. 앞에 오는 원소는 어디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 A라는 집합에서 가져오고 두 번째 순서상의 두 번째 위치하게 되는 원소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집합에서 가져오라 이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A는 여기서 가져오고 B는 이쪽에서 가져오고 이걸 둘 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다시 한번 써보면 뭐냐면 좀 더 여러분이 익숙하신 형태로 쓰자면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 포함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네, 이게 이제 곱집합의 예로서 등장한 두 구간의 곱집합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곱집합인데 이번엔 어때요? 두 열린 구간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와 똑같이 쓰자면 이런 어떤 순서쌍의 모임인데 이거는 순서쌍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순서쌍 아님. 여기도 순서쌍이 아니고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구간.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고 수직선에 대응되는 열린 구간. 뭐냐면 이렇게 바로 써보죠. 1과 2 사이에 있는 실수들 모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순서쌍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순서쌍이 아니라 실수의 부분집합, 수직선 위에 수직선 실수에 대응되는 수직선에서의 열린 구간에 해당되는 두 집합을 곱집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면 어때요? 그리는 건 익숙하시기를 바라고요. A는 1과 2, 여기가 1인데 이게 3이냐고 하면 서로 스케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위에 표시할 수가 있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어때요? 경계는 제외되었다는 것은 경계 제외되었다는 것을 옆에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다음 2번의 3번은 어떨까요? 2번의 3번은 두 닫힌 구간의 합집합과 이런 또 다른 닫힌 구간의 곱집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집합은 우선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 어떤 곱집합 형태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순서쌍들의 모임으로 그러니까 원소가 순서쌍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순서쌍의 첫 번째 해당되는 숫자는 어디서? A에서 가져오고 그렇죠? 두 번째 해당되는 숫자는 이렇게 B에서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좀 더 곧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곱집합의 정의는 이미 나왔으니까 A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렇죠. 0, 1, 합집합 2, 3 B는요. B에 해당되는 것은 1, 닫힌 구간 1, 2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건 어떻게? 그렇죠. 여기 합집합의 정의는 이 구간에 포함되거나 혹은 이 구간에 포함되면 된다는 거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려도 좋지만 또 혹시 좀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나라고 쓰면 또 이거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고, 그쵸? 두 번째 순서상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숫자는 1과 2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0, 1, 2 어때요? 순서상의 모임이니까 좌표 평면 위에 표시가 가능하고, 네, 이거 혹은 이거니까 이 네모 부분 먼저 표시를 해보면 이제 순서상의 첫 번째 우리 X에 해당되는 거죠. 이 좌표 평면에서 이거는 0과 1 사이이면서 B는 1과 2 사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한편 이쪽은요. 이렇게 줄친 이 부분은 뭐냐면 A는 2와 3 사이, 그리고 B는 1과 2 사이니까 이렇게. 네, 조금 벗어난 부분은 좀 감안을, 정확히 여기가 2,2가 되고 그런 거, 3,1이 되고 이런 그림상에 약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께서 감안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좀 경계 포함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하죠. 경계가 포함된다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임의의 집합 A, B에 대해 A-B, 그러니까 A와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임을 증명하여라. 이것도 이미 잘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용하셨죠? 그런 성질인데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고,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 우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A 차집합 B는 A에 있는, 정의가 뭐냐면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B의 여집합이 어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B를 뺀, B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집합이고, 그것과 A의 교집합이니까 뭐예요? 역시 여기저기. 그렇죠? 그래서 A 차집합 B와 같구나. 근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증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증명할 때는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고 그 역 관계도 성립한다. 이렇게 A-B, A와 B의 차집합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고, 동시에 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와 B의 차집합에 또 부분집합이 된다.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그게 바로 같다는 것의 집합에서의 정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우리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라면 어때요? 여차 저차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정의를 생각해보면 X가 A 차집합 B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집합 정의. 이거였죠?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면은 B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어떤 원소 X가 A라는 집합에 속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 이런 조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집합의 교집합에 속한다는 얘기. 그럼 끝났죠? 왜요?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라면 어때요? 여차저차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원소도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네, 이렇게 여기 A 차집합 B에 있는 임의의 원소, 어떤 원소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논리를 거치면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집합, 여기 둥근 괄호인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둥글게 집합 사이에 기우니까 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역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역은 어떻게? 여기 이 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임의 원소, 어떤 원소를 골라와도 어떤 그런 당연한 논리 전개를 따르면 결국은 A 차집합 B에 포함되게 된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가져오는 거고, 이 교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A에도 포함되고 어떻게? B의 여집합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교집합의 정의였고요. 그러면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B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게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차집합의 정의였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임의 원소들에 대해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 A 차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이,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두 식이 동시에 성립함으로 어때요?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므로 뭐예요?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같다. 증명을 끝낼 수가 있죠. 네, 다음 8번. 원소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이 개임을 증명하여라. 이것도 이제 결과를 알고 그동안 사용을 하셨을 텐데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 오늘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증명 방법은 뭐냐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n개인 집합 A에서 적당히 이렇게 그 원소들을 뽑아서 새롭게 구성하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네, 공집합 그러니까 0개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가능하죠. 원소가 n개인 집합 A가 있는데 A의 부분 집합이면서 부분 집합이면서 원소가 n 플러스 1개라든지 이렇게 더 많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소의 개수는 0개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가능하다.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뭐예요? 공집합 하나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지금 부분 집합의 총 개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를 세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네,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 예를 들면 뭐 A가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였다고 했을 때 어때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 1, 2 이런 집합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죠. n개의 어떤 원소가 지금 n개니까 n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이 경우의 수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죠? 원소의 개수가 이거는 지금 예를 든 거니까 바로 지울게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뭐예요? n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거죠.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뭐 이 NC1 이거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사용하셨던 교재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조합 단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세개인 집합의 개수는 뭐예요? NC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까지 가능? N개까지 가능한 거죠. 집합은 NC N-1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1, NC1, NC2 이렇게 여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NC3 이렇게 다 더해서 잘못됐네. 아까 여기 NC-N-1이 아니라 NCN이죠. N개의 집합은 NCN. 네. 제가 가끔 이렇게 풀다 보면 가끔 말이 꼬이거나 실수할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역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 개수는 이거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뭐예요? 이게 1이라는 게 NC0이랑 같은 거잖아요. NC2 이렇게 해서 NCN까지 1 더하기 1에 N승과 일치하죠. 이게 보다 이항 정리. 그래서 2의 N승.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2의 N승개.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분 집합을 구성한다는 게 A라는 집합이 원소가 N개라는 건 어때요? A1, A2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더 일반적일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원소가 N개인 집합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어때요? 이 중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수식으로 뭔가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A1을 가져올 건지 말 건지 둘 중에 하나 가능하죠. 가져오던지 말던지. 그렇죠? 그 다음에 A2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 부분 집합을 구성할 때 A2를 포함시키던지 안 시키던지 그런 식으로. 여기도 A3도 포함시키던지 안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원소, N개의 원소에 대해서 가능한 우리 경우의 수가 우리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전구를 켜던지 끄던지 혹은 우리 회로, 전기 회로 같은 거 생각할 때 전기가 들어오던지 안 들어오던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이 해당 원소를 각각 포함시키든지 말던지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씩이 가능한데 포함시키던지 말던지 시키든지 제외시키든지 말던지 던지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또 국어가 헷갈리는데 그럼 포함시키거나라고 쓰면 피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 N개의 원소들을 부분집합 구성 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총 이렇게 이 개수가 N개니까 뭐예요? 2의 N승. 그렇죠? 여기 두 가지 경우, 또 이것도 두 가지 경우, 이것도 두 가지 경우. 근데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이런 경우는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총 N개가 있는 거니까 N개, 2의 N승. 이렇게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증명의 경우는 조금 첫 번째 증명에 비해서 좀 말로 서술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은 조금
약간 감점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를, 혹시 이 방법으로 증명을 하실 거면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다 자세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찾으라 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C라는 집합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쉼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쉼표는 이고 and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렇죠, 뭐 지는 실수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이게 만약에 and가 아니고 or이라고 하면 이 쉼표의 의미가 뭐지 이건? 네. 그래서 문제 더 명확히 나왔다면 좋겠지만,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쉼표는 통상 and를 의미한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좀 불분명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쉼표의 의미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and의 의미냐,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그런 or의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nd의 의미니까 뭐예요? g는 1이면서, g는 1이 아니죠. g 더하기 1이 0이면서 동시에,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g는 마이너스 1, 이면서 뭐예요? g는 마이너스 2인 실수가 있나요? 이걸 의미하는 건데, 존재하지 않죠? 그러한 실수 G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C는 공집합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1장 1절 집합 관련 문제들을 다뤄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풀어보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